안녕하세요. 오늘은 독도 토파보기 기획자와의 인터뷰편 제3번째 시간 책 읽기 탐험에 대해서 학습 콘텐츠 연구소의 정아린 콘텐츠 연구원 모시고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실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책 읽기 탐험 쪽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독서의 책 읽기 교재 선정에 대해서 요 난이도 선정 기준이 좀 궁금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주셔서 그 1레벨부터 6레벨까지의 도서 난이도 선정에 대한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그 도서 레벨을 나누는 기준은 이 책 분량에 있어서 이제 책의 글자 수를 고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교과서 내용과 연계 부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필독서를 먼저 읽고 나서 연계 도서를 읽게 되죠. 그러면 이제 필독서 내용과 관련 있는 연계 도서를 선정을 하다 보면 그 연계 도서 같은 경우는 필독서보다 좀 난이도가 쉽거나 어려워질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레벨의 도서라고 하더라도 그 독도의 책 읽기 탐험의 커리큘럼 진행상 선정도서와 연계된 도서나 심화도서들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난이도 차이가 발생될 수는 있다는 의미신 거죠? 일단은 글자 수나 교과서 연계성을 좀 고려하였다. 네. 그 독도 책 읽기 탐험에서 또 굉장히 좀 특징적인 것이 저희 아이들 책 읽을 때 강치가 이렇게 뿅 등장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책 읽는 속도를 좀 견제해주는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탑재가 되어 있죠. 이걸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독해 속도를 설정하는 그런 기준이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건가요? 네. 저희 그 레벨별로 분당 150자, 250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의 이제 독서 속도라는 것은 사실 아이들의 배경 지식이나 또 아이들의 그 독서 습관, 그리고 책의 어떤 구성, 그리고 책 내용에 뭐 정보량이 많은지, 아니면 문학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책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읽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아마 강치 속도가 학생들의 읽기 속도랑 좀 맞지 않는다 판단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강치 속도를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강치랑 완전히 똑같은 속도로 꼭 읽어야만 한다. 이런 거는 사실 아니네요. 그쵸? 네, 그 견제하면서 이제 너무 책을 빨리 날림으로 읽지는 말아라. 이 정도 의도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쵸? 네. 그 한 가지 조금 여기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 저학년 1, 2레벨 아이들 책은 아무래도 5, 6레벨 아이들 책보다는 그림 위주로 된 책들도 좀 많이 있잖아요. 네. 이럴 경우에는 그 강치 속도보다 아이들이 좀 지나치게 빨리 읽을 시간이 그러니까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때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좀 지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책 읽기는 이제 정독 습관을 기르는데 이제 목표를 두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1, 2레벨 그림책 같은 경우는 이제 최소 15분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 15분이라는 것은 사실 아이들이 책을 읽는 것은 훨씬 빨리 읽기가 끝나겠죠. 하지만 책을 한 번 읽고 덮었을 때 생각이 잘 나나요? 책 내용이? 그렇죠. 잘 안 날 때가 잘 안 나죠. 네. 그래서 한 번 더 읽게끔 지도를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아이들이 책 읽고 나서 이제 퀴즈를 풀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생각이 안 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책 읽기 과정에서 한 번 더 책을 들춰보면서 한 번 더 읽게끔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설정한 그 시간 내에 아이들이 그래도 충분히 시간을 활용해서 그 시간만큼 채워서 좀 책을 읽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조금 더 읽더라도, 네. 여러 번 읽더라도 그런 말씀이시죠? 그럼 반대의 경우로 시간보다 초과해서 아이들이 더 읽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은 또 아닐까요? 그거는 이제 학생들의 읽기 습관이랑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체 책 읽기를 천천히 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런 아이들 경우는 읽게 두시되 이 레벨이 그 학생의 읽기 수준에 맞는지 그거는 이제 원장님께서 한번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죠. 만약에 그 해당 레벨의 도서를 읽는데 모든 책의 읽기 속도가 너무 느리다. 그런 경우는 레벨을 조정한다든가 이제 그런 부분을 선생님께서 지도를 고려하셔서 해야 되겠죠. 이 레벨의 도서들이 아이의 독서 수준과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이 강체 읽기 속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그렇죠. 매번 시간이 오버되는 아이는 그 책의 수준이 좀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테니까요. 그 독도 도서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도서 리스트업이 좀 적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원장님들도 간혹 계세요. 근데 그 각각의 도서들마다 좀 의미를 가지고 저희가 정독을 하기 위해서 도서를 추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 중에서 이 책만큼은 좀 우리 아이들이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책이 있으면 좀 추천 좀 해주십시오. 나의 특별한 담요라는 책은요, 먼저 조지프라는 꼬마아이가 나와요. 그리고 이 조지프가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계신데 이 할아버지의 직업은 특이하게도 재단사입니다. 재단사는 무슨 역할을 하죠? 바로 옷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조지프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는 되게 정성스럽게 특별한 담요 하나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 조지프는 이제 자라면서 내가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담요야 하면서 그 담요를 항상 잘 때나 아니면 일어났을 때나 뛰어놀 때나 항상 끌고 다니는데 계속 조지프가 커가다 보니까 이 담요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낡아지겠죠. 낡아지니까 엄마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조지프, 너 이제 그 낡았으니까 버려야지. 근데 또 조지프는 이렇게 말해요. 안 돼. 이거 할아버지가 나한테 선물해 주신 거란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담요를 들고 할아버지를 찾아가요. 할아버지 너무 낡아서 이제 담요를 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좋아. 이거로 너의 코트를 만들어주마. 그때부터 담요를 싹둑싹둑 잘라서 이제 조지프가 코트를 입고 다닙니다. 또 근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조지프가 이제 맨날 뛰어놀고 커가겠죠? 또 코트까지 해줘요. 또 할아버지를 찾아가요. 할아버지, 나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이거로 조끼를 만들자꾸나. 조끼를 만듭니다. 근데 조끼도 당연히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낡아지죠. 그렇게 조끼는 나중에 손수건이 돼요. 또 손수건은 나중에 단추가 됩니다. 조지프는 좀 마음이 어떻겠어요?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담요인데 결국 조금만 이렇게 단추까지 만들어졌죠. 그래도 조지프는 할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니까 단추를 항상 꼭 이렇게 매달고 다녀요. 근데 어느 날 단추가 사라지게 되죠. 또 풀이 죽은 상태로 할아버지를 찾아갑니다. 할아버지 이제 단추도 없어졌어요. 이제 어떡하죠? 하니까 할아버지는 고민하다가 그렇다면은 이 과정을 우리 하나의 이야기로 써보자꾸나 이래서 이 나의 특별한 담요가 책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유대인들의 전래동화에서 비롯된 건데요.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할아버지와 손자의 끈끈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처음엔 담요로 시작을 하고 단추가 돼서 사라졌지만 결국에 우리의 물건은 없어졌더라도 할아버지와 조지프, 할아버지와 손자의 이 사랑은 영원히 이야기로 남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도 엄마 아빠의 사랑도 물론 좋고 너무 사랑스럽고 행복하지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한번 다시 사랑해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저는 그 6레벨에서 나는 그때 왜 비겁했을까 라는 책을 이제 뽑았는데요. 그 책은 이제 다운 증후군을 가진 라스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 학생이 학교에서 이제 왕따를 당하는데 라스라는 아이를 두고 가해를 하는 학생들, 또 그런 아이를 보고도 알고도 방관하는 학생도 나오고요. 그리고 라스랑 좀 친하지만 자기한테 피해가 돌아올까봐 어쩔 수 없이 이제 동조하는 학생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의 어떤 서로 다른 반응들을 보면서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과연 정의란 뭘까? 나에게는 어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걸까?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요즘에 이제 뭐 사이버 폭력이나 학교 폭력이 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사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책이어서 추천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드려볼게요. 그 독도의 책 읽기에 보면 온라인으로
이제 데이터를 체크하고 또 문제풀이까지도 이루어졌는데 또 거기에 추가로 저희가 책 읽기 워크북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책 읽기 워크북의 그 구성들과 그다음에 이제 제작을 하시면서 그런 학습적인 의미들을 좀 한번 짚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책 읽기 워크북은 처음에 어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한자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고유어, 그리고 한자성어, 좀 속담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를 하고 나서는 사실적 이해 문제, 추론 비판 문제 등을 이제 다루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책의 내용을 적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책에 따라 좀 다르지만 마지막 회차에서는 독서록 작성하기를 다루고 있어요. 네. 비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를 주로 다루는 책이다 보니까 책에 따라서는 좀 사실적 이해 문제에 집중해서 문항을 구성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책의 특성에 따라서 문항 구성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책의 장르에 따라서 문학적 요소가 강한 책에 출제가 되는 고려된 문제들과 또 비문학 성향이 강한 책에서 고려하는 그 문제점들이 다르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이런 것들을 또 좀 알고 아이들이 학습을 하면 훨씬 좀 의미 있는 학습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기획자 인터뷰 편 3번째 시간 책 읽기 탐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 4번째 시간에 또 정아림 연구원 모시고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